그렇지 않아도 글을 쓰기가 좀 따분해서 누구랑 같이 얘기라도 했으면 하는 참입니다. 사실이지 사람들은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마주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작가라는 것들은 그저 소재를 찾느라 눈이 뻘건 줄 알지만 사실 꼭 그렇진 않죠. 제 어머니마저도 절 대하기가 싫은지 아니면 방해가 될까 그러시는지 마치 코로나 확진자 격리하는 것처럼 발끝으로 소리도 없이 다가와서는 문 밖에다가 음식을 두고 가십니다. 그 덕에 전 따뜻한 음식 구경한 지 오래됐고요. 네, 사실 전 여기서 꽤나 많은 글을 썼습니다. 개잡자. 전 작가니까 글을 쓰는 수밖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답니다. 미쳐서 발광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무슨 얘긴가 하면 전 가끔 정신이 엉뚱한 데로 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입만 보이는데 저 그저 네 그렇죠 하는 식으로 건성건성 대답만 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이 친구는 이런 얘기에 등장하는 요런 인물로 쓰면 딱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바람이 나서 얘기를 하러 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쓴 다음에 교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을 때까지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막상 그 얘기가 책으로 나와버리면 좀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답니다. 보면 죄다 잘못 쓴 거고 완전한 실패작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쓰지 말 걸 그랬다 후회하면서 아주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읽죠. 그리고 평을 아주 훌륭한 얘기로 톨스토이의 정신을 훌륭하게 계승하고 있는 작품 등등등 가지가지로 보나마나 제가 죽으면 친구들이 무덤가에 와서 그럴 겁니다. 여기 아무개가 잠들다. 아주 훌륭한 톨스토이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작가였지만 뚜르겐네프보다 못됐다. 그래서 전 사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시기 전에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언젠가 작가라는 직거리를 그만둬야 할 때가 올 거라 이거죠. 그럼 그 대신 뭘 하냐고요? 사실 이런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극장에 오신 여러분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나 잠깐만요. 메모 좀 해야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하나 떠오르네요. 이거 정말 재밌는 단편이 되겠는데요. 극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네요.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조금 전에 무슨 얘기했죠? 아무 얘기도 안 했나요? 예? 아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끼리 이래 얘기한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 뭐 상관없어요. 아직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보다는 지금 저한테 떠오르는 얘기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장소는 바로 극장입니다. 어떤 연극에 첫 공연이 시작되는 어떤 극장에 수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무슨 작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작품에 대해서 한마디씩 떠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은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 국가공원관리부 소속에서 만땅 공무원노릇을 하고 있는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정열을 바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극 구경입니다. 물론 이만도 승진과 출세에 대해 희망과 야망을 갖고 있으며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생활에서 잠시 떠나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오늘도 이로스토브의 작품 수염남 백작부인의 개막 첫날 저녁 공연에 가장 좋은 좌석의 표를 2장 예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신나고 가슴 뛰는 일이 벌어졌으니 바로 이반이 일하고 있는 공원관리부의 최고 책임자인 미하일 브라실로프 장관이 극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카. 수고하네. 카카, 전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이지 큰 영광입니다. 내가 자네를 알던가. 전 카카께서 담당하고 계신 공원관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이죠. 숲을과의 계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수고하게. 수프를 잘 깎아줘. 카카, 제 아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데요. 네, 제 아내입니다. 체르디아코프 부인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카카.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 아내 체르디아코프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처음 뵙겠어요. 네, 장관님 네 분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전 제 아내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잘하십시오, 카카. 그러려고 하는 중일세. 이런 황금의 기회를 얻게 된 게 기뻐서 신바람이 난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느긋하게 앉아 있게 돼서 수염남 백작부인을 감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장관과 아는 사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자면 친해졌다고도 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예고도 경고도 없이 맑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나비약같이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코프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카. 이거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아니 별게 아니라뇨.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흉측한 실수를. 왜 이리 호들갑이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죠. 제가 각각 머리를 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제가 좀. 괜찮다니까. 왜 이러노?
않아. 하지만 제 침이 온통 튀어서 가까머리가 침투성인데요. 정말이지 불행하고 비극적인 실수였습니다. 죄송하고. 갑자기 제 침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참아보려고 했을 땐 이미 제 코 다 튀어나와버린 걸 어떡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늘까봐 걱정하시는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콧구멍에 무슨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아무리 연극을 보려 해도 이반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런 동기 없는 생리적인 현상인 재채기 단 한 번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서 마치 적군을 향해 발사하는 대포의 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반의 머릿속에서 조금 전에 그 악몽 같은 순간이 아주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면서 그 끔찍함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참 재밌는데. 네, 아주 재밌었어요. 정말이야. 아주 재밌었어. 그렇지? 정말 재밌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전 실례합니다, 카카. 카카 접니다. 체르디아코프입니다. 잠깐 보시라요. 대체 사람이요. 아니요. 세창이는 아까 다 했어요. 그나저나 밖에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라도 드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걱정인가? 여보게, 그런 일은 다 연이 생길 수 있는 사고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젊은이, 그런 일은 물론 잊어버리고. 그 연극은 어땠나? 오늘 아주 재밌던데 안 그래? 네? 재밌어요?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니, 정말이지. 몇 년 만에 웃어봅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던가? 응? 어느 부분이라뇨? 제가 재채기 한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을 재밌었습니다. 좀 잊어버리라니까. 여보, 갑시다. 비라도 올 것 같은데 머리가 또 젖었다 큰일 나겠어. 좀 조심들 하라고 해요. 함부로 재채기를 하다니. 더구나 다시 머리야. 아유. 괜찮아. 갑시다. 네. 드디어 나 망했어. 난 내일 당장 뭐 가지? 어쩌면 최소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수풀가에서 한심한 잡초가로 쫓겨나고 말 거야.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무섭지 않은 재채기죠. 장관님은 벌써 다 잊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그럴까? 당신 생각엔 정말 그럴 것 같아? 하긴 저도 약간 걱정이에요. 그렇게 둘이는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관님 댁에 뭐 선물이라도 하나 보낼까? 저 이태리 타올이라도 하나 보낼까? 결국 한순간 밝게 빛나던 장밋빛 구멍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긴다? 에이, 제기랄! 그놈의 영국국에 내가 뭐하러 보러 갔지?
아니야. 괜시리 뻐기느라 특석에 앉지 말고 그냥 낮은 계급 사람답게 일반석에 앉을까? 그래. 우린 그저 평범하게 서로 저체기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야?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직접 장관을 찾아뵐까? 직접 찾아가서 아주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효과적이면서도 매력적이게 설명을 하면 장관님도 별 수 없이 날 용서하실 거야. 그랬다가 혹시 다 잊고 계신 장관님한테 다시 생각나면 어쩌려고? 아니야. 난 신사야. 점잖은 신사라면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그날을 갖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은 장관께서 직접 단원을 듣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반은 자기보다 앞선 5, 60명의 단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라도 5가 다 끝날 무렵에야 이반의 차례가 됐죠. 자, 다음 사람. 카카, 전 마지막 사람입니다. 좋아. 마지막 사람. 카카, 바로 접니다. 그래. 뭘 탄원하러 왔나? 전 탄원할 게 없습니다. 탄원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럼 뭐야? 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카카, 절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어쩌에게 그 폭발적인 상황을 만든 사람입니다. 가깝게 코와 침을 뱉은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무슨 얘기야? 어제 제가 재채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 머리에 코와 침을 묻혔고요. 그런데 여기를 왜 왔지? 여기를 왜 왔어? 카카, 전 용서를 빌러 왔습니다. 제가 한 재채기 속에서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의도도 없고요. 어떤 적이나 폭력도 없는 아주 순수한, 그러니까 신께서 시키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코가 생겨난 나를 저주합니다. 정말이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제 코를 벌하시되 이 코 뒤에 있는 죄 없는 몸뚱이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코를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시더라도 이 몸은 용서해 주십시오. 카카, 이렇게 빕니다. 이봐, 젊은이. 내 말 잘 듣게. 난 자네 코에 대해 아무 유감이 없어. 나는 자네 코 같은 한심한 일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다고. 자, 당장 집으로 가서 뜨끈한 물에 목욕이나 하게. 산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작은 뭐든 해라고. 그리고 제발 그따위 일로 나를 못 살게 굴지 마라. 자네 아니라도 오늘 탄원하러 온 것들이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들고 가서 자네 따위에 신경 쓸 정신이 없다고. 아이고 골치야. 감사합니다. 카카와 사모님과 카카의 가족의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리고 밤에는 카카의 낮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제 이반은 커다란 안도감을 감쌌습니다. 아침마다 카카의 창문 밖에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고 카카의 커피가 진하고 뜨겁기를 빕니다. 그렇게 무겁던 짐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이죠. 카카가 앉았던 의자에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숭배하는 의자에 앉았던 카카의 바지도 숭배합니다. 노래하고 휘바람을 신나게 불면서 이반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인생은 멋지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전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반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내가 혹시 잔인하고 인정 없는 농담에 되어서 놀림을 당한 건 아닐까? 장군이 자기를 무시한 게 아닐까?
날 벌 줄 생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날 무시하는 태도로 막대했지? 아니 정말 재치기쯤이 별게 아니라면 왜 보기 싫은 것처럼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 그날 밤 당한 일에 화가 나서 빈정댄 게 아닐까? 이만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나는데! 그렇게 밤을 지샌 이만은 어찌나 다음날 아침 아내인 소냐를 불렀습니다. 소녀! 소녀! 난 무시를 당했어. 모욕을 당했다고. 무시를 당해요? 도대체 누가? 누구냐고? 바로 브라실러 부장관이야. 그제가 그랬다고. 어머나, 뭐라고 얘기해요? 악당 같은 이라고. 그런 교묘한 수법으로 날 농락하다니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니까. 맞아. 그 교활한 수법으로 장관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야. 모든 게 속임수였어. 나를 자기한테 찾아와 빌도록 모든 걸 꾸민 거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무시를 당하고만 난 그 바보거리고. 당신을 무시했어요? 좋아. 당장 가서 얘기를 하겠어. 하류 계급의 의견을 얘기해 주겠다 이거야.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 어떤 나라의 어떤 색깔, 어떤 종교의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재채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 무시를 당해야 할 거는 내가 아니라 장관이라고. 왜? 그렇게 이만은 다시 그 자를 무시하러 갔습니다. 사람 자네 뭐야? 뭐냐뇨? 접니다 각하. 절 모르시겠습니까? 제 얼굴을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예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다고? 누구지? 이반 체르디아코프입니다. 각하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덤물이나 찬물이나 목욕은 안 했습니다. 이 지저분한 놈을 누가 데려보낸 거야? 도대체 자네 뭐야? 뭐냐고요? 제가 누구냐 이건가요? 네, 각하께서는 거기 그 큰 책상 뒤에 앉아서 자네 뭐야?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멋진 책상이다. 장관이라는 높은 지위에서 귀족의 일원이니까 저 같은 밑바닥 공무원에게 뭐냐고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에 평등이란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서 사람이란 봉사하는 쪽이랑 봉사받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명령하는 사람이랑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죄라는 쪽이랑 죄받는 쪽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누군가는 무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누구는 모욕을 당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쉽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네 뭐야 그 말이죠. 아니 이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거기 있어서 바보 같은 소리 지끄러지 말고 용건이 뭔지 빨리 얘기해. 네, 요건을 말씀드리죠. 전 재채기한 걸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요전에 확실하게 용서를 받을 건지 몰라서. 각하, 그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 당장 부셔! 이 바보 멍청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나는 내 놈 상판대기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만일 한 번만 더 내 놈 상판대기가 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면 그땐 진짜로 영원히 여비를 보내버릴 거야. 가만히 있자.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반 태연이야. 와사! 이거 똥멍이 같은 놈! 이 건축 같은 놈! 벌레 같은 놈!
순간 이반은 몸속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거 어떤가. 그래서 한번 고장나면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어쩌면 생명력 바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영원히 끝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반 일리치 체리대학 커플은 집으로 돌아와 코트를 벗고 누워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리고 인생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의 잔인함을 무대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얘기 끝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 체르디아 코프는 집으로 돌아와 코트를 벗고 누워서 5억 루블을 상속받았다. 뭐 별 의미 없겠지만 아무튼 아주 희망적인 해피엔딩이 되긴 하죠. 사실 제가 작가라고 해서 인생을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나쁘게 그린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를 가르치는 젊은 가정교사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기로 하죠. 줄리아, 그래도 아주 단단히 끌리던 모양인데요. 줄리아, 줄리아. 부르셨나요, 많이? 나 좀 봐. 고개를 든단 말이야. 내가 얘기할 때 눈 좀 볼 수 없어? 네, 많이. 그래. 애들이 불어는 잘 배우고 있겠지? 네, 애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고개 들라니까.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당연하지. 수학은 어때? 수학도 잘들 하고 있겠지? 네, 특히 완야는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겠지. 걔는 날 닮아서 수학에는 뛰어날 거야. 걔는 정말 나 닮은 것 같지? 네, 많이. 고개 들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람이 얘기할 땐 눈을 똑바로 보란 말이야. 자기가 약하게 보이면 약하게 대접받는다는 거 몰라? 멋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말이 없는 편이군. 좋아. 자, 그럼 우리 보수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여지껏 날 더러 돈 달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보나마나 돈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처음에 계약한 게 한 달에 30루블이었나? 네? 40루블인데요, 많이? 무슨 소리야? 30루블이라고 여기 장부에 다 써놨는데 그래. 난 가정교사에게 30루블씩만 좋았어. 그런데 누가 40을 했어? 마님께서요. 전 돈 얘기 마님하고만 하잖아요. 그럴 리 없어. 내가 30이라고 할 때 40이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렇게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똑바로 못 들은 거 아니야? 자, 날 똑바로 봐. 내가 똑똑히 얘기해 줄 테니까. 한 달에 30루블이야. 네, 많이. 그럼 됐군. 한 달에 30루블. 그리고 여기 온 게 오늘로 꼭 2달이로군. 2달하고 닷새째죠. 무슨 소리야? 오늘이 꼭 2달째인데. 여기 장부에 다 써 있다니까. 네가 바로 이렇게 나처럼 다 기록을 해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알아? 한 달에 30루블씩 2달이니까 60루블이지? 하지만 거기서 9일은 빼야지. 일요일이 9번 있었거든. 우리 일요일은 안 쉬기로 했잖아. 그런 적 없었는데요. 아, 고개 들어, 고개! 그런 적이 없다니! 난 항상 일요일은 안 쳐왔어.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장부에도 적지 않았어. 일요일은 근무에서 제외한다고 했단 말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네. 그럴 리 없어. 좀 잘 생각해봐.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글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렇게 눈만 돌리지 말고. 자, 날 똑바로 봐. 이제 생각나지? 네, 많이. 뭐라고? 안 들려. 네, 많이. 그것 봐. 생각이 다 나잖아. 그리고 휴일이 나흘이 있었네. 사흘이죠. 크리스마스하고 정저뿐이었잖아요. 줄리아 네 생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사흘이지. 하지만 전 제 생일날에도 일했는 거예요. 그래?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난 가정교사 생일에도 일을 시키는 그런 여자는 아니거든. 그래도 전 일을 했어요. 그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금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우긴다면야. 휴일은 이틀뿐이었던 걸로 하지. 그래, 그래도 그렇게 얘기했어? 전 일을 했어요. 그래. 내 우길 줄 알았어. 웃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휴일은 사흘이었던 걸로 해? 그럼 전부 12루블을 빼고 다음에 꼬마 콜리아가 아파서 나흘간 공부를 못했군. 하지만 전 그동안에도 와냐를 가르쳤는걸요. 그래? 하지만 원래 우리 계약에는 한 아이만 가르치기로 한 게 아니라 두 아이를 다 가르치기로 했잖아. 반밖에 일을 안 하고 다 가져가겠다 이거야? 아니요. 그래, 그것도 빼야겠어. 그리고 줄리아 아팠을 때 우리 집 주인 양반이 사흘간 오후엔 쉬라고 했지? 오후 4시 이후에 쉬라고 하셨죠. 저 4시까지 일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거. 점심 식사 이후에 쉰다. 우린 점심 시간을 2시까지 끝내잖아. 3시까지 먹지 않는단 말이야. 전 그래도 4시까지. 그러니까 7루블도 더 빼고 12루블 더 빼서 총 19루블을 빼면은 41루블 맞지? 네, 많이.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1월 4일 찻잔이랑 받침을 깨뜨린 게 사실이야? 네. 저 하지만 깨뜨린 거 받침뿐이었어요. 하지만 받침이 없는 찻잔을 뭐 했으니? 그것도 2루블. 사실 꽤 비싼 건데 내가 좀 손해를 봐야지 어쩌겠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1월 9일 콜리아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옷이 찢어졌군. 제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걘 했단 말이야. 옷값도 10루블. 또 1월 14일 와냐가 신발을 잃어버렸어. 그건 한여가 훔쳐갔기 때문에 마님께서 해고시키셨잖아요. 내가 줄리아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매사에 다 살피라고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내 얘기를 듣고 있던 거야? 아니면 머리를 구름 속에 쳐박고 딴 생각을 했던 거야? 네, 많이. 뭐? 딴 생각을 했다 이거야? 아니요, 듣고 있었어요. 좋아. 그러면 그것도 5루블 제하겠어. 그렇지. 내가 1월 16일
줬군. 그런 적 없는데요. 아, 여기 써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주지도 않은 돈 줬다고 썼단 말이야? 글쎄요. 무슨 대답이 그래? 아니, 내가 주지도 않은 10루블을 줬냐 줬다고 써놨느냔 말이야. 왜 대답을 못하지? 틀림없이 내가 준 거잖아. 안 그래? 네. 바로 이렇게 틀림없는 것 같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따지는 거야. 알아? 자, 그럼 41에서 27을 빼면 14루블. 맞지? 아니, 아니, 너 지금 우는 거야? 아, 무슨 일이야? 뭐 오늘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난 아는 사람이 우는 걸 이렇게 보질 못해. 무슨 일이야? 제가 여기 이 집에 온 이후로 여기 받은 돈이라고는 주인 아저씨께서 생일날 주신 돈 3루블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게 장부에 없었는데? 잠깐만. 좀 적어놔야겠다. 3루블? 아이고, 그래도 고마워. 하여간 그래도 이렇게 꼭 빠지는 게 있다니까. 어찌 그래, 뭐가 안 맞더라. 14루블에서 3루블을 빼니까 11루블이군. 자, 이제 계산이 맞는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러면 자, 여기 2달치 월급 11루블이야. 세봐. 맞겠죠 뭐. 잔소리 하지 말고 세봐. 매사에 확실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뿐인데요, 마님? 뭐야? 하나 떨어뜨려도 하나 떨어뜨렸나 보지. 아니에요, 안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내가 틀림없이 11루블을 줬는데 무슨 소리야? 그 바닥에 찾아봤어? 아니에요. 됐어요. 10루블이면 됐어요. 그래? 그럼 그거 갖고 바닥에서 찾지 못하면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해보도록 해. 네, 마님. 감사합니다. 줄리아, 이리 와. 왜 나한테 감사하다는 거지? 제 월급을 주셨으니까요. 월급? 하지만 네가 뭘 받았니? 내가 너한테 줄 건 80루블인데 넌 겨우 10루블밖에 못 받았잖아. 나한테 70루블을 뺏기고도 감사하다 이거니?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일하고 한 푼도 못 받은 적도 있는데요. 이건 나보다 더 지독한 도둑이구나. 자, 아무튼 지금까지 한 건 다 테스트였어. 내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건 다 줄리아를 가르치려고 한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자, 70루블이야. 그 동전까지 합하면 꼭 80루블이니까 받아. 감사합니다, 마님. 줄리아! 줄리아는 자존심도 없어? 왜 그렇게 세상을 약하게 살려는 거지? 왜 반항을 못하고 왜 큰 소리를 못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 소리가 없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약하고 착하고 심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밟으면 밟히는 대로 바보같이 그렇게 끝도 없이 착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인생의 잔인함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얘기 끝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리아는 이런 잔인하고 부당한 처사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일자리를 때려치우고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5억 루블을 상속받았다. 사실 전 책을 하나 쓰면서 37개 얘기가 모두 똑같이 끝나게 쓸 계획입니다. 재밌잖아요? 사실 인간은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는 동물로부터 분리시키는 특징이 바로 웃음이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웃는 대상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나면 이런 이론은 좀 잔인한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는 것은 좀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요, 나는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아스테무코 같은 오락이란 별로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요, 이가 아픈 사람을 보면 며칠간이나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물론 세르게이 본 미글라소프 같은 성당의 그 수녀에게는 당사자가 이가 아픈 만큼 정말 웃을 일이 못 됐죠. 누가 우리 수녀님을 보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수녀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고 견딜 수가 없어. 어제부터 그렇게 아프셨나요? 어제라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가요? 어디가 아프다니. 이빨만 아픈 게 아니고 죄다 쑤셔. 그럼 전체가 다 멍멍해요. 그래요? 어제부터 그렇게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100년은 된 것 같아. 100년? 100년이요? 아니 어제부터 이때 100년은 된 것 같다고. 100년은 된 것 같다고. 어머니가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느라 온갖 벌을 고통을 주시는 것 같다. 고통을 주시고. 의사 선생님 네. 어디 계셔? 네, 선생님은 마치 개인적인 일로 출타 중이신데요. 지금부터 환자 치료를 포함한 모든 일은 이 유능한 조수인에게 일이 마셨습니다. 아니 의사가 아니잖아. 뭐 면허증만 없다 뿐이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네, 이게 의사인걸요? 그럼 난 내일 환자가 돼야 되겠어. 선생님. 아니, 지금 절 못 믿으신다 이겁니까? 전 의사 시험이라는 형식만 아직 치르지 않을 뿐이지 충분한 실력이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웬만한 의사보다 더 자신 있습니다. 제발 저한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네? 자 밀어오세요 하나님이시여. 몸이 아파.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야 뭐 빼버리면 곧 안 아프고요. 신경을 빼버린다고? 아니 신경이 아니라 그 신경에 연결된 이빨 말입니다. 그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담배. 네? 왜 그러십니까? 담배 연기 때문에 내 눈이 멀겠다고.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울까요? 하지만 전 담배를 피워야 정신이 안정되고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 피워. 피워. 감사합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내 자네 하나님 베비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빌 테니 제발 살살 좀 해주게. 수녀님, 우리는 지금 진보된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발달된 기술 덕분에 아픔이란 건 생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뭐 살살 해달라면 살살 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입을 벌리셔야죠. 입을 벌리시라니까요.
수현님, 제가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최소한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건 압니다. 이빨을 뽑으시려면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거 아실만 한데요. 자, 어서. no. 입술을 벌리란 게 아니라 입을 벌리란 말입니다. 저보고 지금 이를 닦아달라는 겁니까? 살인다고 약속하겠어. 하얀 벌써 했잖아요. 난 약속하고 나중에 살 너무 많이 먹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죠? 어디가 어떤지 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보겠다 이겁니다. 자, 어서 입 벌리세요. 연호, 생긴 것도 아주 흉측하고 네가 그 바로 못된 놈이지. 그렇지? 아니 왜 내 이랑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놈이랑 사귈 새가 어딨어? 서두르지 마시고 빨리 좀 뽑아. 가만 계세요. 지금 조사하는 중이니까. 야. 엄마나 이빨 가운데 큰 구멍이 뻥 뚫린 게 어머 KTX라도 지나가겠는데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생긴 게 아주 끔찍해서요. 하지만 뭐 직업인의 긍지를 갖고 개인적인 감정은 찾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어디 한번. 아니, 아니 이걸로 뭘 하려는 거야? 썩은 걸 빼야죠. 침 뱉는 것만큼 빨리 끝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참이 없이 나 내리면 이제 성공하리 사실 치과 의사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 튼튼한 발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내 사내를 위해서 기다리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젊은 의사에게 맑은 정신을 갖게 해주시고 힘과 민첩한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팔목 힘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기 빠질 겁니다. 어떤 건 애를 먹이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진짜 힘드니까 수나님 제발 우리가 옆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시작합니다. 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이 집게로 수나님 손가락부터 뽑을 겁니다. 자,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 계시라고요. 이놈 이빨 뽑지 않으면 윗부분이 또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프게 된다고요. 움직이지 마시고 제가 셋을 세면 하나, 둘, 셋! 뽑았다. 와, 뽑았어. 내 생애 최초의 이빨을 뽑았다. 만세! 잘 뽑았어. 여러분들 지금이랑 똑같은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거 큰일 났네. 네, 이러지 않았지. 그러게 가만 계시라 했잖아요. 이거 이빨 윗부분만 부러졌으니 아직도 뿌리가 남아있다고요. 진짜 큰일 났네. 이 멍충이, 이 돌덩이, 하나님이 준 벌이 부족해서 온 양마 같은 것아! 네가 나한테 준 고통에 비하면 내 이가 아픈 건 행복이었어. 저리 가! 골대가리 농사꾼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수녀님 이빨보다 더 단단한 건 수녀님 머리라고요. 자, 아직 이빨 아직 안 뽑았으니까 의자에 앉으시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손이 다시 한번 내 입에 들어오면 그때도 확 씹어버릴 거야! 이빨 다 뽑기 전에는 여기서 못 나갈 줄 아세요. 자, 다시 이건 직업적인 체면에 관계된 일이니까.
날씨 좋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부인.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다. 정말 상쾌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모르고 있었네요. 아주 상쾌하군요.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저기 있는 저 나무 뒤에는 벌써 겨울이 왔을 거예요. 이제는 겨울이 자꾸 길어지나 봐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일찍 와서는 늦게까지 버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몇 년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마음 착하고 점잖은 노인네. 세상살이를 다 겪었겠지. 마음 착하고 점잖은 노인네. 아내마저도 떠나보냈나. 친절한 말로 점잖은 태도로 말을 걸어온다면 겁 많고 수줍은 내 마음은 차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이젠 세상이 뭔지 알 거야.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언제나 혼자 여기 앉았네. 신사답고 점잖은 내 마음 바다같이 깊다고 말하면 얌전해 배고 아름다운 부인, 차라도 한 잔 같이 해줄까?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죠? 네? 무슨 아, 그러니까 낮에는 쭉 시간이 있으신가 보죠? 그야 전 시간표 같은 걸 갖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닙니다. 저 급한 일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인생을 노래하기는 나는 너무 늦어버린 일이 아닌가 생각난다. 사랑스럽던 여인, 내가 아내라고 불렀던 여인, 아직도 다시 한번 수줍은 마음이 되기에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일이 아닐까. 그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슬픔을 다시 나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행복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랑을 구하기에는 너무도 지쳐버렸을까. 이제 봄은 몇 개 남지 않았고 밤을 지새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즐거움을 나눌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는 지나버린 행복하기엔 너무나도 늦은 일. 가을은 빨리도 다가와 무엇을 하기에도 늦어버렸다. 날씨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공기가 벌써 서늘하죠? 아, 제 마오라라도 들려드릴까요? 아이고,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이젠 집으로 가야죠.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저도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 부인 차라도 같이 한잔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뜨뜻한 차 한 잔. 차 한 잔.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은 어떨까요? 아, 네. 내일 마십시다. 뭐 언제나 내일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네, 부인. 그럼 안녕히. 아직도 즐거운 시간을 약속할 수 있고 내일의 행복과 사랑을 기대할 수 있네. 하지만 물론 오늘은 아니고 언제나 내일의 약속. 이번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정확히 19살이었고 사랑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사랑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사실 입문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너무 순진하고 또 수줍어서 그래서 저를 제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 아버지께서는 생일 선물로 저에게 사랑의 신비를 가르쳐줄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다가 또 아주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또 검소하신 만큼 저를 현장에 직접 데려와서 제가 혹시라도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통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군요. 아버지는 늘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도샤! 안도샤 어딨냐? 안도샤! 야, 왜 거기서 바보같이 강아지처럼 떨고 있어? 빨리 이리 와. 네. 지금부터 우리 너의 사춘기를 끝내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참 아버지 아무래도 저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아프다니. 갑자기 어디가 아프냐? 그건 아직 생각 못했는데 뭐 생각날 거예요. 아, 난 또 그거 공포심이라고, 사춘기의 공포심이라는 건데 뭐 나도 네 나이 땐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나만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처음 여자랑 지내본 게 몇 살 때인 줄 아니? 아버지도 여자랑 지낸 적이 있어요? 그야 당연하지. 아버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여자랑 지내본 경험이 있는 거야. 어떤 여자랑요? 그냥 각각 다른 여자지. 야, 넌 친구들이랑 이런 주제로 토론해 본 적도 없냐? 있죠. 항상 해요. 하지만 듣기만 해도 너무 떨려서 사람에 관한 경험을 갖고 결혼에 임하는 게 남자의 일입니다. 안 그랬다가 그 귀중한 세월을 몇 년 동안이나 참는 데 낭비하거든. 전 몇 년쯤 더 낭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안토샤, 이건 다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 처음엔 걸음마를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배웠지? 이젠 이걸 배울 차례야. 저는 근데 걸음마도 말하는 것도 아직 다 배운 것 같진 않은데. 안토샤! 너 꿈을 거들 같다. 어른 되기 기다리다가 늙은이 된 꼴 보고 싶냐? 야, 시간 없다. 네 엄마한테는
9시까지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른이 될 수 있는 시간도 1시간하고 10분밖에 없어.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아니 내가 돌 때 가는 줄 알아? 엄마한테는 바람 쐬러 간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제가 갑자기 어른이 돼서 돌아오면 엄마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안톤, 이건 겉으로 표가 나는 게 아니야. 뭐 네 얼굴에 반전이라도 생기는 줄 알아? 어? 에휴, 참 몰라 뭐 생긴다면 네 얼굴에 미소가 생길 거다. 그래서 자자, 어서 가자. 어? 아버지, 어른이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콧수염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안토샤,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어? 뭐 네가 좀 하기 싫다면 집에 가서 내 집으로 가요. 내 말 끝까지 들어. 네가 정 싫다면 집에 가서 내 집에 가요. 그러냐? 좋다. 그럼 집에 가자. 가서 때가 올 때까지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장난감 배나 가지고 놀으렴. 그럼 아버지 저한테 화내실 건가요? 아니, 실망스럽겠죠. 아니, 그럼 자랑스러울 거예요? 아니야. 그렇다면 알았어요. 하겠어요. 그래. 잘하다 안톤. 어?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면 또 데려오실 건가요? 뭐라고? 야, 난 네가 여기다 아주 재미 들리게 하는 게 아니야. 어? 아 이런 재기. 아 이렇게 힘들었어야 어디 진보적인 애비 노릇을 해먹겠냐? 어? 참말로. 안녕 아저씨. 하느님, 아, 야, 좀 정신 차려. 어?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제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 야, 내가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이 되고도 낫겠다. 어? 야, 우리 아주 재수가 좋은 거야. 아주 예쁘지? 쪽쪽빵빵.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이 교육 문제를 상의하고 가야겠다. 어? 자, 아니 혹시 무신교육 같은 방법은 없을까요? 너 여기 있어서 꼼짝 말고 있어. 어? 내 금방 갔다 올 테니. 그리고 그 모자 좀 가만둬라. 우린 여기 모자 꾸기로 온 게 아니야.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3월 저녁 치고는 날씨가 아주 좋죠? 어머나 벌써 4월이에요. 전 별로 밖에 나온 일이 없었어. 뭐 물론 그러시겠군요. 뭐 아무튼 제가 아가씨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좀 그게 약간 거북한 문제라서. 삼신 누굴요? 역시 약간 거북한 문제가 있군요. 30루블이라고 하셨죠? 뭐 사실 저라면야 30루블이 당연한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니라 아직 경험 없는 저 어린 아들 때문이거든요. 네, 저기서 무릎 꿇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도 삼신 누굴이에요. 여긴 연소자 할인이 없으니까요. 뭐 그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말이요. 19살짜리 아이한테 30루블은 좀 높은 가격 같은데. 아니까요. 15루블이면 어때요? 15루블이라도 얘기책 정도는 읽어드릴 수 있죠. 자, 오늘 저녁엔 놀이비가 들으니 전 들어가서 가발을 금발로 바꿔야겠어요. 아이고 잠깐만. 에이 좀 이리 왔어. 그러지 말고 내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오. 오늘 저 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난 뭐 그저 근사한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하는 건데 어때요? 좋아요. 아저씨는 아주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군요. 존경할 만해요. 아유 고맙소. 이렇게 이해심이 많으니 정말 고맙소.
왜 그러냐? 아직 멀었어요. 그래, 잠깐 기다려. 아직 쇼핑 중이다. 아유, 얼마나 고수로낸가. 섬세하고 부드러운 데다가 얘기 또 얼마나 재밌게 한다고. 아주 재밌을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읽어하는 중이죠? 아저씨 자꾸 추워져요. 그러냐? 그럼 제자리 뛰기라도 하고 있어. 뭘 그렇게 조급하게 구냐? 이제까지 19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러니까 몇 분을 못 참아? 자, 26을 내겠어. 나도 교육적인 의미에서 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쟤를 위해서 부탁하고 자, 여기 26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나온 거. 오늘 저녁에 행사가 끝나는 뒤에 쟤한테 생일을 축하하는 아버지로부터라고 얘기해주면 아주 고맙겠어. 생일을 축하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럼 저를 아예 몇 개나 길까요? 뭐 그런 건 상관없어. 하지만 쟤를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주시오. 알았죠? 부드럽게. 그것뿐이요. 그럼 2층에서 기다릴게요. 위쪽 왼쪽 두 번째 문이에요. 부탁하신 대로 아주 부드럽게 해줄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역시 당신은 정말 친절한 분이군요.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오히려 아저씨 같은 분을 보게 되니 이 직업에 종사하는 긍지를 느끼게 되는 걸요. 정말 저런 여자를 보모로 쓰면 아주 최고일 텐데 말이지. 잠깐. 야, 안토샤. 학교 문 열렸다. 다 됐다. 26불로 해결됐으니까 너도 이런 데서 공정하는 걸 알아야 한다. 자, 출발! 2층 왼쪽 두 번째 문이다. 나 여기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너무 조급할 거 없다. 근데 아버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뭐 얘기를 하니? 안녕하세요 같은 그런 거. 뭐 안녕하세요 하면 좋겠지. 그리고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하면 되겠다. 자, 빨리 가라. 기다리겠다. 근데 뭐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 같은 거 없을까요? 바로 그걸 배우라고 내가 그 여자한테 큰 돈을 준 거야. 네가 한 질문을 저 여자한테 야야야 시간 없다 빨리 가라. 이러다 시간 외 수당까지 주겠다. 네, 가요 아버지. 갈게요. 왜? 이상하잖아요. 제가 저 계단을 다시 내려와서 길거리에 나왔을 때 저는 귀염둥이 아버지 안토샤가 아닐 때니까 저는 안톤이라는 어른이 되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럼 가겠습니다. 야 잠깐만. 안토샤. 잠깐 왜요? 기다려봐. 이리 와봐. 금방 생각난 건데 말이야. 뭐 생일 선물로 우산 하나 받는 게 어떻겠냐? 우산. 뭐 어른이 될 수 있는 시간은 내년에도 또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년에 맞이다. 아버지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 좋아요. 그렇게 해요.
사실 제 아들 얘기는 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이나 오늘 여러분이 보신 여러 다른 인물 속에서 전 뭔가 배신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을 썼건 간에 펜을 놓고 나면 항상 저는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인생의 알맹이를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더 못 견디는 것은 오늘같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아주 신이 났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말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 재채기 얘기하기 전에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죠? 예. 바로 그 얘기를 하다 말했군요.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전 어릴 때부터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정말 참 이상하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다니. 하지만 제가 지금 커다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한 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시는 일 있으면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멋진 끝이 준비되어 있죠. 혹시 이 근처에 오시는 일이 있으면 로또 1등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가족분들, 지인분들, 내외빈 관계자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공연 준비하면서 우리 학우들이 연기에 대해서 원래는 조금 말을 안다고 하려는데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보여준 우리 학우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큰 박수를 보여주시오.